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이 진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타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자리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당연지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정 세력에게 특정 사람한테 줄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충성 경쟁에나 벌이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도 이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연판장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나경원을 찍어 누르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게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또다시 지금 살아있는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누군가를 찍어내리고 누군가를 또 세우려고 하니까 아직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좌파몰이하고 배신자몰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됐었을 때 그 차후를 도대체 어떻게 기약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에 추악한 실체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저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추악한 실체가 이제서야 드러나게 됐고 이제서야 내가 그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제가 느낍니다만 근데 이런 자괴감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끝장이 날 것이고 끝장이 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질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연판장 돌리고 문자 공개하고 이런 지금 개짓거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한시라도 지금 진짜 저 인간들은 놓치지 않고 최상병 특검이다 무슨 특검이다 무슨 특검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미쳐 날뛰고 있는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고 그 광란의 질주의 끝이 뭐겠습니까? 종착역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지고 쟤네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돼야 조기에 대선이 열리는 것이고 조기에 대선이 열려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 인간들의 지금 계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열차의 지금 길을 바꾸고 돌멩이라도 던져가지고 열차가 지금 벗어나게끔 만들고 이런 지금 고민에도 모자를 판인 것인데 참으로 진짜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딱 할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고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저라도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징역형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벌금 100만 원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대선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이상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피선거권도 사라져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특히 이재명이 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기에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천 쪽이 넘기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법조계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몇 쪽이라는 겁니까? 8천 쪽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보더라도 한 400쪽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두껍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려 8천 쪽이니까 400쪽짜리 책이 한 20권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야말로 공권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한 명을 상대하느라고 이렇게나 많은 검사들이 동원이 되는 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다 없었으면 이재명이 없었으면은 이 검사들이 투입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검찰 측면에서 보거나 판사님 측면에서 보거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눈에 띄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판사님도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재명한테는 정치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특히나 김동연 같은 애들이 계속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재명의 자리를. 그런 사람들이 치고 나올 법한 그런 여유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아예 그냥 아싸리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징역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그 내부적인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재명의 체제에 아주 중요한 균열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면 2심에서 그래 뭐 약간 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당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돼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부랴부랴 아마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관행도 아니고 이 사건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 4배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증인도 많고 재판이 지연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이재명 측 한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허세월로 보인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1심은 일단 10월 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나오고 3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계산해 봤었을 때 대선을 진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남겨놓고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대법원이 작정하고 판결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선 전에 그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재 대법원의 모양새로 봤었을 때는 뭐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대선 1년 전부터는 대권 후보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이 대권 후보가 된다면 눈치를 보느라고 또 판결을 안 내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진짜 뒤집어 엎어도 모자랄 판이 될 겁니다. 애당초 지금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재판이 2년이 걸린 거 통상적인 재판에 비해서 4배의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원래 사건을 수사했던 처음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누구였어요? 강규태 부장판사 아니었습니까?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도 1월 8일 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워낙에 단순한 사건이고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고 특히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나올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 인간이 총선을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재판장이 배당이 됐죠. 그게 지금 현재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성진 부장판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증거를 다시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책을 400페이지짜리를 20권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뭐 단순한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요. 진짜 꼴보기도 싫은 그 내용을 갖다가 8,000페이지나 읽는다라는 게 관련된 증인들을 또 조사하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이 누구예요? 강규태 부장판사였던 거예요. 유창훈도 그렇고 강규태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김상일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였죠. 김상일이가 뭐를 했었습니까? 김만배의 대장동이 됐거나 남욱과 유동규 씨가 연관되어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이 됐거나 그런 것들을 심리해왔던 사람이 김상일 부장판사인데 여러분 아시죠? 대장동 위례 이거는 어떻습니까? 증거만 하더라도 이게 수만 페이지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8,000페이지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계속해가지고 심리해왔던 김상일 부장판사도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오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거를 다 읽어봐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부가 판사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재판 결과를 내겠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때 10월 달에 징역형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선거 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줬기에 최소한 징역 8개월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선거 출마자가 방송 토론에 출연해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을 한다 보니까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꼬락선이 그 전례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김명수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죠? 김명수가 됐거나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 있던 권순일이가 됐거나 사실상 다 누구랑 한통속이었던 겁니까? 이재명이랑 한통속이었던 거. 그렇게밖에 국민들이 안 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올해 10월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날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각각 1년이 소요된다라고 전제해도 2026년 10월은 되어야 선거법 재판이 끝날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별다른 이변 없이 21대 대선이 2027년 3월 3일에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징역 8개월 이상의 선고가 될 것이고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변이 뭡니까? 탄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탄핵이 없다면 그 전에 2027년도 3월 3일 전에는 분명히 이재명의 운명이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당대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진짜 기가 찰 노릇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